안녕하세요, 채널점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컨테이너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영상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신 이제 이 대한 컨테이너의 부사장님이신데요. 궁금한 게 좀 많으실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어떻게 지어지고, 뭐 높이는 또 어떻게 지을 수 있으며, 뭐 내장은 어떻게 되고, 단열은 어떻게 되고, 뭐 컨테이너에 대한 장점은 어떻게 되고, 단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궁금한 게 많으실 건데, 컨테이너 지금 하신 지가 오래됐죠? 사장님부터 하신 지 치면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10년? 아, 10년이면 엄청 오래된 거죠. 아,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10몇 년 됐을 거예요. 네.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요? 그렇죠. 한 6년? 6년? 아, 그래서 오래되셨네요. 네. 컨테이너 할 때 뭐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거 있어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어려워요? 여름에 덥고. 여름에 일할 때. 일할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누르면 안 돼? 아, 그래? 누르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그건데 비용이 네. 어떻게 되죠? 컨테이너 제작 비용. 말고 이동 비용도 이동 비용. 사실 무시 못하는 게 이동 비용이거든요. 이동 비용은 그냥 보통 뭐 근거리 이내는 기본적으로 했을 때 한 20만 원부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0만 원부터. 네. 이동 어디 만약에 중고를 개인 간에 직거래해서 사오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방에 있는 분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컨테이너를 구매하신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한 부산 정도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 혹시 이동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일반 화물차에만 싣고 보낸다 하면 네. 한 3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부산, 울산 했을 때. 이제 그 컨테이너. 이동 비용만. 이동 비용만. 왜냐면 컨테이너가 일반 화물차 짐보다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장제물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비용이 좀 발생해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부산에 가서 근처에 있는 저 크레인 업체들 장비를 크레인이나 불러서 지게차. 하게 되면 네. 그 정도 그렇게 비용은 그 정도는 이제 10만 원 미만. 10만 원. 그건 돈이 얼마 되지 않네요. 지게차로 할 경우는 10만 원 미만이고 다른 걸로 하게 되면 네. 또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네. 이동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되네요. 네, 뭐 한 5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장거리 해도 어차피 상하차 비용은 비슷하니까 중간에 화물 운송하는 그 비용이 좀 추가하면은 어디 하나 크게 부담 크게 되진 않아요. 만약에 타 지역에서 어디 누가 이제 온라인상에 중고로 괜찮은 게 있다 하면 그냥 그걸 사셔서 가져오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화물차로 거기서 상차를 해서 사무차를 싣고 오면 여기서 또 여기 장비를 맞게 현장에 지게차가 나오면 지게차로 또 컨테이너 안에 짐이 있으면 지게차로 드는데 조금 에러가 있어요. 그렇죠. 바닥에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무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컨테이너를 새로 짓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보통 농막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통 5.5평 정도로 하시잖아요. 네. 이제 6평 미만은 이제 허가 없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제 네. 촌집 같이 집을 하려고 하면 보통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됐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농막도 어떤 분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뭐 농기구 넣어놓고 잠깐 쉬면 되지 하는데 막상 하시면 그게 아닌가 봐요. 그냥 좀 잠도 주무시고 싶고 집에 또 다음날 또 일이 있으면 주무신다 해서 주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새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단열 얘기죠. 네. 쉽게 그래서 얘기하면. 이 단열하고 밑에 바닥하고 이 내기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열은 보통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0mm를 많이 하세요. 100mm가 좀 효과가 그나마 괜찮은 거니까 100mm 하고 진동하는데 요 금액 차이는 크게 없어요. 30mm하고 차이가 저희가 딱 보면 들어갈 게 스티로폴 더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무 각재도 들어갈 거고 그밖에 없거든요. 그 비용이니까 크게 이제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 네. 이왕 하는 거면 조금 그 정도 투자하시는 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열반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네, 그거는 뭐 열반사 그냥 들어가고. 고정 비용이라고 치고 네. 이제 스티로폴 두께의 차이니까 네네네. 보통 이제 압축 스티로폴 쓰시죠? 압축 스티로폴 써달라면 쓰고 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일반 스티로폴을 쓸 수도 네, 있고. 일반 스티로폴 쓰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아이소핑크가 좋아 보인다 그걸로 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이스핑크가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우레탄 폼으로 해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레탄 폼이 우리가 일반인들 아시기에 그 스프레이로 알고 이거 뭐 통에 있는 거 그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요런 면적이 큰 경우에는 기계가 그렇죠. 전문적으로 불러서 네. 저희 폼 다른 업체가 있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50mm, 뭐 75mm, 100mm, 미리당 가격이 틀려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좀 까다롭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뜯을 때 좀 힘들고 그렇죠. 뜯을 일이 잘 없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붙이고 뭐 할 거보다는 우레탄 폼은 바로 칠판에 붙어버리니까 그게 좀 괜찮아요. 궁금해하실 건 아마 그걸 거예요. 이제 내장에 관한 금액을 말씀하실 거란 네.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평당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쯤 든다. 네. 근데 또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네. 안에 있는 게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금액인지. 그 정도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평당 그때 150만 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때 뭐 싱크대랑 뭐 다른 수전이나 독이나 그런 게 혹시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은 이제 내장까지만의 금액인지 그것도 궁금하신 분이 내장까지만 계세요. 하고 바닥에 네. 이제 전기 필름이나 네, 전기 판넬이나. 판넬 깔아드리고요. 네. 근데 저희는 컨테이너 자체가 그 일단 바닥 면에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바닥 쪽에는 전기 파넬이든지 필름이든지 하고 그리고 뭐 그때 뭐 카톡송 물어보신 게 뭐 스티로폴 넣어도 되냐.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스티로폴 넣는 거는 바닥에 넣게 되면 너무나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층고가 또 낮아져 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컨테이너 하이큐빅 컨테이너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외관은 3,000 정도 돼 높이가 3m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공간도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데 가정집 비하면 그렇죠. 만약에 제가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키가 크신데 서면 이 정도 키가 높이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네. 10cm가 줄어들면 솔직히 이거 그렇죠. 저 같은 네, 사람이 맞아요. 조금 불편할 수도 네, 있죠. 저렇게 나가도 괜찮은데. 네. 그래서 하는 게 아예 바닥에서 음. 외관에서 밑에를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비용도 네. 올라가죠. 이제 천장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비용도 올라가게 되니까. 올라가야 돼. 일단은 이게 작업 자체가 좀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컨테이너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뿌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밑에 뿌린다는 걸 뭘 뿌린다고 제가 못 그러니까 뭐 들었는데. 스티로폴을 넣어도 되고요. 뭐 100ml든 아니면 그러면 바닥 높이가 올라오고. 밖에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네, 밑에를 밑에서. 네. 들어 올렸을 때 네. 밑에 이렇게 멤버가 지나는데 그 네. 틈새마다 단열재를 원하는 단열재를 붙이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양철판 아시죠? 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석. 그렇죠. 항석. 함석을 또 깔긴 하거든요. 네. 이 외부에 깔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일단 뭐 요청하는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쌀 창고나 이렇게 넣는데 이것도 단열도 없는 것보단 낫죠. 없는 그렇죠. 것보다 낫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좀 문제가 뭐냐면 쥐가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를 맞아요. 파가지고 네. 그럼 쥐가 못 들어가요. 함석판을 밑에 대고 네. 이제 어차피 뭐 옆면 윗면은 다 컨테이너니까 파고 네.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보통 네. 이제 밑면이 이제 나무니까 그렇죠. 예전에 나무를 갉아먹고 쥐가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함석을 깔면 아무래도 맞아요. 그거 하고 네. 일단 그리고 컨테이너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뭐 쇼트 철판 네. 그거는 다 가능은 하죠. 네. 가능하는데 이제 비용이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우리 바닷가도 아니라서 괜찮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이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거니까요. 네.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도 제일 궁금한 것도 비용 문제일 거예요. 이제 맞아요. 컨테이너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제 단열이 주택보다는 좀 덜 할 텐데 네. 적당한 대비의 이제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때 말씀 그런 금액이면 일단은 저희가 전기도 이제 난연 플렉시볼을 집어넣어서 네. 안에서 전기선으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150만 원, 평당 150만 원 그 정도가 딱 적정해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는 솔직하게 사치라고 봅니다. 아, 조금 말리는 네, 편이네요. 왜냐면 그거가 좀 올라가면. 이게 또 너무 잘 해놓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직 제가 뭐 기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 해놓으시고
차라리 다른 분들은 밖에 좀 외관 이쁘게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외관이 중요한데 저는 외관보다는 내장을 네, 내실을 다지고 네 맞죠. 그렇죠.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이쁘면 뭐예요? 추운데 맞아요. 그런 얘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외관은 또 나중에 또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나중에 또 쓰시다가 솔직히 관리를 잘 하면 컨테이너의 단점인데 관리를 좀 잘못하고 아니면 뭐 이게 끊겼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이러면 녹이 나죠. 녹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저희는 보통 페인트를 좀 드리거든요. 네, 조금씩. 네, 좀 사후 관리를 네, 하셔라. 나중에 관리할 때 저희 흔들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바르시는데 안 바르시면 이게 녹이 흐르고 위에 흐르면 쭉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심해지면 안 좋아지니까 그 외관에 사이딩을 바르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고민하시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컨테이너가 옛날에는 마냥 싸게만 짓고 싶어서 하시는 게 컨테이너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지난번에 저기 공원 쪽에도 지으셨었지만 네. 저번에 이제 알록달록한 이쁜 컨테이너도 설치를 이제 네. 공원 쪽에다 해주셨지만 좀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쉽게 네. 얘기하면은 뭐 2층 컨테이너를 하고 싶다든지 네. 그런 것도 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혹시 이제 컨테이너 두 동으로 2층을 하게 되면 네 일단은 농막에서는 기준을 벗어나죠. 그렇죠. 이제 네, 평소에 그래서 일반 뭐 허가 범위를 네, 일반 건축물로 사람들이 신고를 허가를 받으셔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셔도 가능을 하죠. 네, 2층으로 해서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해서 원하는 색깔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단층을 좀 층고를 높게 해서 기존에 저희가 여기 2,400 정도에서 내장 2,400 나오고 얘가 2,600 잡았을 때 2,700까지 잡았는데 그러면은 뭐 표준 사이즈가 2,700하고 3,000 두 가지가 많아요. 100큐빅이라는 데 높은 거를 그것보다 말고 또 이제 한 3,400까지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3,400을 그거를 이제 그걸 제작했을 때는 안에서 다락이 조금 존재가 해요. 안에 다락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다락 위에는 다락 쪽에는 사람들이 주무시고 네, 원래 잠은 보통은 계속 자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녁에만 자고 하니까 위에 좀 해놓으시면 좀 거기서 난방을 좀 틀어놓게 되면 위에가 낮고 하니까 빨리 좀 열이 돌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높이가 한 1900 정도 되는데 화장실하고 부엌 보통 그렇게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출입구를 그쪽으로 하시는지 네, 그런 게 많이 하고 그렇게 농막을 보통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6평 내에서 이거 막 다른 걸 소화시켜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신에 단점이 높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조금 너무 뭐가 전기선이 낮게 있다 이러면 트레일러로 가면 가능하죠. 이동이 좀 네, 불편하다는 이동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점이 있네요. 네. 대신에 좀 넓게 생활할 수는 있잖아요. 침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네, 보통 뭐 밑에 창문 깔고 자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위에 자문 위에 자고 이렇게 반 위층에 올라가서 자고 밑에서는 사람이 좀 있어도 괜찮고 그래도 농막 하시는 분들 연령이 좀 있으니까 이 손녀 손자들로 온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수에 뭐 맞춰서 제작 원하시는 대로. 근데 요즘은 또 인터넷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올려놓은 거를 다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솔직히 저희도 손님 그런 손님이 더 반갑거든요. 대화가 또 잘 되고. 그렇죠.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알아봤을 때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게 맞냐 그럼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물어보면 저희 솔직히 그냥 인터넷에 알아보고 좀 나름 공부도 좀 해보고 오라고 하세요. 여기 사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기본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들 수도 있죠. 네.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었는데 네. 막상 짓고 보니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더 있거나 아니면 빠져 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써보고 옆집 보니까 이래 하는데 왜 우리 집 이래 하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죠. 공부를 좀 하고 네, 하시면 맞아요.
더 나을 거고. 그러면 요 2층에 관한 뭐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네. 평당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나요? 만약에 요거는 한 3-40% 아, 업돼진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은 조금 많이 올라가는 3-40% 편이네요. 업되는 게 왜냐면 자재 자체가 높고 하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기성자재가 아니고 네. 들어가는 자재도 기성자재가 아니고 네, 기성자재도 아닌데다가 당연히 작업하는데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되니까 이게 작업 시간이나 상당히 오래 걸려요. 요즘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요즘에 컨테이너도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쁜 컨테이너를 선호를 하시는데 네. 보통 외장 마감은 주로 어떤 게 나가는 편인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비닐 사이딩도 있고 시멘트 사이딩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좀 충격이나 나중에 이제 네. 노후에 관해서 때문에라도 그렇고. 비닐 사이딩을 주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싸니까. 금액이죠. 그렇죠. 네. 제일 바치는 건 사실 네, 금액이죠. 싸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개인이 직접 사가지고 요즘은 귀농하시고 농사하시는 분들 전동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직접. 맞아요. 예. 직접 하는 게 쉽거든요. 사실 비닐 사이딩은 사실 조금만 이제 네, 이제 유튜브 이런 보면 유튜브에서도 네.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네, 비닐 사이딩 하거나 아니면은 그다음 시멘트 사이딩. 그렇죠. 시멘트 사이딩을 하시거나. 요즘에 시멘트 사이딩도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징크. 네. 징크를 외관 판넬을 해가지고 시공하시는 거는 전문가에 맡기시는 게 맞고. 그렇죠. 징크는 네, 아무래도. 징크는 맞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세라믹 사이딩 그런 것도 있고. 세라믹 사이딩은 좀 비용이. 세라믹 사이딩이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좀 고급형 시멘트 사이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벽돌 파벽돌 많이 부시셨잖아요. 그 파벽돌이 전부 다 판재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작은 파벽돌도 있을 거고 좀 큰 파벽돌도 있을 건데 그 파벽돌을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이렇게 보통 3m나 3m 60 기준으로 나오는데 좀 시공하기가 조금 쉬운데 이제 반영구적인 자재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는 좀 있긴 있습니다. 일반 시멘트 사이딩에 비하면은 몇 배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원하는 그런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징크를 되게 많이 찾으세요. 징크를 찾는 이유가 일단은 솔직히 요즘 징크 많이 하잖아요. 좀 유행이죠. 건물 그렇죠. 상가에도 네.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세요. 컨테이너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일단 단점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이제 사실 이게 너무 좋은 면만 또 보이면 안 돼요. 네. 사실 컨테이너가 춥거든요. 일반 집보다는 당연히 추워요. 근데 이제 덥기도 해요. 네, 여름에 덥고. 그렇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혹시나 귀농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생각을 하시는 분에 관한 정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컨테이너 제작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것도 뭐 저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점이 컨테이너가 일단은 다 아시잖아요. 이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여름에 돼요. 덥고 네. 겨울에 춥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그러니까 조금만이 아니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끓이고 이러면 파손되면 그걸 방치해 놓으면 이게 부식이 그렇죠. 심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이동 중에 또 파손되는 경우가 이 외관 쪽에 조금 파손이라기보다 손상이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모서리 부분을 들더라도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단점이 크게 나오는 건 없어요. 왜냐면 또 그 공간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뭐 수영장도 넣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는 뭐 방도 할 수 있고 다 하니까. 요즘 컨테이너로 또 집도 짓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 보완만 하면 단점은 좀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커버가 된다. 네,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네. 커버는 되는 단점이다. 커버가 되는 거라서. 대신에 비용이 좀 올라가 있지언정. 그렇죠. 네. 네. 비용하고 요즘 DIY 시대. 그렇죠. 트럼프 TV만 구독하면 이런 거 다 보완할 수 있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고 장점은 네, 장점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그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게 특장점이죠. 사실 네. 컨테이너의 네. 특장점이 이제 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놨는데 네. 내가 여기다 뭘 심고 싶어요. 그럼 옮길 수가 있죠. 좀 옮기면 되는 네, 비용이 들지언정 이제 네. 옮길 수는 있죠. 옮기면 되는 거고 어떻게 옮기든 간에 재건축보다는 저렴하니까 네, 훨씬 저렴하고, 저렴하죠. 일단은 그리고 제작 비용이 일반 건축물보다는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는 거죠. 그거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고 또 하여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그게 이동식이라는 점. 네. 어차피 지금 뭐 이동식 하우스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컨테이너는 그리고 또 원하는 크기별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신고 자기가 허가 받고 운송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뭐 5m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맞죠. 집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제 홍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네, 혹시나 뭐 컨테이너에 관련돼서 혹시나 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하고 싶은 거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뭐 자기가 놓고 싶은 곳이랑 잘 매칭하셔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요즘 농사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요. 네 저희 주로 다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오시면은 어딜 가나 다 대화가 될 거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유, 저는 오늘 편집 네. 사실 지금 이게 촬영이 한 30분 넘게 찍고 있어요. 영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1시간. 아, 1시간 넘었나요? 네. 아, 제가 편집 안 하기로 유명한 유튜버인데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네. 제 이거는 마무리 멘트예요. 1시간 넘게 했는데 일단은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편집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